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1%대로 낙폭을 키웠던 데 비하면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진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 오늘은 선물 쪽에서도 3,000 계약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173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731.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악재와 미국의 금융 규제안이 강화 소식에 전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지수도 개파락하면서 1721포인트의 오늘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12시 구간 173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960억 넘게 사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도 44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외국인이 매수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000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500선 저항이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을 쭉 이어가나 싶더니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 0.2포인트 하락한 498.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496포인트에 출발한 후 개장 후 빠르게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50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12시 구간 다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유일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0억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70억 원, 외국인이 2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월말 내고 물량에 밀리면서 1,190원대로 상승폭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9원 50전 오른 1,19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악재 1,200원대로 개법 출발한 환율은 역의 세력의 달러 매수와 은행의 쇼커버의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월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강해지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1,190원대 후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82만 원이 무너지면서 80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50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1.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이상 오르고 있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약재로 작용하면서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오늘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주 강세 힘입어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가 0.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CJ오쇼핑도 1%대에서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ICT가 2% 급등하고 있고 동서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네오이즈 게임즈만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주들이 급등하면서 전업종 가운데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수익 개선 기대감에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5.9%,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과 삼성화재까지 3%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현대해상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주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현대모비스도 0.5%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2%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양광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K시솔미스가 3.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SDN도 5%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 KPS 2% 이상 오르고 있고 한전 기술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BMT가 4.7% 오르고 있고 한전 LS산전도 1.6%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중소형 건설주가 힘을 내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은 11%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벽산건설과 두산건설도 6%,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끝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9포인트 내린 173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다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0.3포인트 내린 4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지만 기관이 연기물금을 중심으로 949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먼저 이 시각 시황 상황 소식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오후 3시에 부실건설사 퇴출 명단이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720에 39 라인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매수 주체라고 들리는 부분들에 이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연기금밖에는 없습니다. 연기금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지수의 하락 부분을 계속 매집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제 판단 기준 자체는 시장이 이제 간단한 조정을 마치고 나면 오랜 기간 끌고 왔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직접적인 매수 동인이 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였다거나 개인이라거나 이렇게 짧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자꾸 떠 올려지고 있고요. 오늘 뭐 미국이 밀려서 하락 요인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덜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내부 내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런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 건설사 퇴출 명단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요. 이 명단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종목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계신 대로 뭐 중앙건설이라든가 한일건설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 16개의 건설사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살아남을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은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게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인데 통상 이렇게 다 알려진 이슈나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는 단기적으로 한 반 정도는 잘라주시는 것이 통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발표 이후에 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약간 흔들림이 약간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건설사 전체로. 그때를 다시 노리고 매집을 하신다면 여기서부터 건설사들은 하반기가 줄기차게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요. 현재 종지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데 조정은 규정을 지으면 그리 크지 않은 조정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700이 살짝 깨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유 종목은요. 무언가를 위로 쫓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면 약간 내리더라도요. 쥐고 있는 패턴을 취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배 박사님께는 이제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을 여쭤볼 차례인데요. 배 박사님, 예. 그 전에 예.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8년 만에 16강 진출의 꿈을 이뤄냈거든요. 예. 토요일입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우루과이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예. 어떻게 내친 김에 8강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예, 또 축구 해설 전문가로 또 다시 탈바꿈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16강은 확실하게 제가 신문장까지 난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리스가 완전히 우리나라 편이었죠. 그날도 그리스가 아르헨티나한테 져주고 또 나이지리아는 아예 그리스가 원래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약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축구이고 굉장히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에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덴마크 같은 경우 장신이지만 이제 유럽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2대 0으로 완파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1승을 하는 쪽이 분명히 8강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승을 먼저 하면은 상대편이 분명히 여기선 토너먼트가 아니고 한 번 지면 끝나기 때문에 공격수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전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럼 수비가 더 허술해지기 때문에 공격을 치중하다 보면은 수비 쪽으로 많이 이제 빈틈이 생겨서 대량 실점을 하게 되고 그래도 어차피 1대0으로 이기나 뭐 1대5로 지나 똑같기 때문에 먼저 1점을 하는 쪽이 이번에는 8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란히 16강 진출의 꿈을 이뤄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월드컵 이루듯이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좀 짜주세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갈까요? 예, 뭐 업종을 먼저 보기보다는 지수대를 먼저 말씀드릴 게 우선일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수 이제 1720선대에서 1757포인트의 계속적인 수렴 구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장이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도 그 기대감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약 1740포인트까지 우리나라만 급등세를 마치고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개인들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가 많이 굳어져서 굉장히 상방적으로 파생 같은 경우도 상방적으로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미국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1720선대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이 이제 주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같은 경우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연금이 저번 같은 경우는 1600선, 또 많이 깨지면 1650선 선에서 이제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1600 그리고 1550선 아래에서 매수한 연금 같은 경우 실적이 매우 우량하게 나와서 그런지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많이 저 같은 경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자금 집행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600 아래가 아니고 1720, 즉 이제 1700 초반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줘서 오늘 같은 날도 바닥에서 또 이제 1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세는 점점 저점을 높여주고 그리고 고점을 뚫을 그런 기세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지수세 저는 이제 많은 점수 차이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연말까지 한 1800 정도까지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세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계속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그리고 기업 가치는 우량한데 계속적으로 저점 아래를 내려가고 저 같은 경우 저번에 추천했던 LG전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연말까지 들고 있으면 무난해 보이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대상담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임씨께서 현대모비스의 추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태원 임씨의 현대모비스를 받아보고요. 이어서 대한생명의 목표가가 얼마가 되려는지요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금융업종의 하반기 흐름이 어떨까요 하고 같이 질문을 주셨어요. 비좀님. 네. 이 두 종목 좀 짚어주세요. 예,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연동성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동사의 차트는요, 추세 자체는 신고가를 타넘고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봉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양상에서 추세 상승을 지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환산을 해도 동사의 프레임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적어도 30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이런 식의 이제 구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세 라인을 긋고요. 추세를 따라서 계속 동사가 이와 같이 추세에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면 대신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상당폭 느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좀 빨라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현재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종합지수의 흐름 자체가 약간 접혔다 간다 그러면 동사는 추세를 아래로 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하단에요 17만 5천 원 부근에 선을 그시고 여기서 박스권 양상을 만들어서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손해 아니냐라고 싶은데 대신에 내려왔다
내렸다가 올라가면 더 빠른 폭발적인 상승이 또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시 또 추세로 회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올라가는 건 맞다라는 건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이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설정해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세 라인이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20만 원 가격대가 되니까 20만 원을 깨거나 종합지수의 흐름이 현재 흐름에서 조금 더 과격하게, 현재는 수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잠깐 끊어줬다가요 다시 사주시는 17만 5천 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바쁘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쥐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뭐 힘이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생명, 삼성생명 오늘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장관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떤 뉘앙스를 풍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담화를 통해서 하반기에 물가 인상 억제하겠다. 물가 인상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공공요금부터 눌러놔라.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가 인상이라는 부분은 인플레 우려. 그렇게 되면 출구 전략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한국은행 쪽에서 하기 마련인데요. 금일 또 하는 총재도 역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두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넓게 보신다면 금융주의 시세는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다만 금융주로 세 토막을 내겠습니다. 보험사가 있고요. 또 증권사가 있고 은행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나누시면요. 금일 오후 3시에 예정된 건설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은 당장 직결되는 부분이 은행 업종의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좀 더디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올라가던 흐름이 다시 꺾여서 원위치로 왔다가 또 좀 올라가려다가 또 원위치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고요. 증권주도 내부적으로는 PF 자금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은 PF 자금 연관이 없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은행보다는 조금 가벼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별하자면 1, 2위를 꼽는다면 전에부터 삼성생명 10만 원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대한생명은 2위권의 종목입니다만 생보사, 손보사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집할 종목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요. 대한생명 부분은요. 현재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8,500원 라인을 위로 뚫은 상황이 되겠는데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9,000원에서 9,500원 정도 되면 일단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당장 금리 인상 얘기가 바로 나온다면 그냥 뚫고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걸려서 살짝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계는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9,000원 살짝 넘어가면 일부 팔아준다. 그리고 좀 기다려서 다시 천천히 매집한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를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양상으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권장해 드리는 바는 삼성생명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쪽으로 여기서 위에서 팔고 터닝해서 바꿔치기 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대한생명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내가 갖고 계세요? 삼성 SDI 좀 우선주 좀 샀는데요. 예. 궁금해서요.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세요? 82,200원에 30%요. 82,200원에 30% 사셨어요? 예, 예, 배당이익 보시려고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겠죠?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 예. 해야 될지 몰라서요. 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꽤 많이 내려와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나 선정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손절가는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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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투자는 좀 길게 보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잘 진단해 감사합니다. 드릴 테니까요. 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 박사님. 예. 삼성 SDI 우선주로 갖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예. 가격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거든요. 예. 우선주 같은 경우 먼저 이제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그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투자자님께서는
그 장기 보유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배당을 받으시려면 연말 배당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선주보다는 본주로 들어간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우선주로 들어간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냥 SDI 그 기업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휴대폰, 그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매출이 매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꾸준한 상승세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주로 일단 차트를 먼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 아직 깨 있지는 않고요. 쭉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82,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계속 보유할 경우 연말까지 꾸준히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한 1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우선주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 물량이 적고 그리고 이제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그 어떤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의 장중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이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을 원하신다면 아까 전 같은 경우 50% 들고 한 3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전혀 뭐 의결권에 상관이 없고 더 어느 정도 배당에 의한 수익도 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우선주를 추천해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우선주보다는 본주로 들어간 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본주로 갈아타셔서 이제 10만 원 정도, 그 본주 같은 경우는 약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삼성 SDI보다 우선주가 좀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선주는 배당을 이제 2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길게 들고 가야 하는 종목이 맞으니까요.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 달 1일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측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협회는 오늘 오전 삼성, 현대기아차, LG, 두산, GS칼텍스,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20곳의 인사 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해 편법적으로 급여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노조 측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총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르고 집값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오르며 이달은 5월보다 5포인트 높은 129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비자 판단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 상가 가격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98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땅값도 5월보다 1포인트 떨어지며 부정적인 소비자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용보험 지출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지출액은 6조 7,200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1조 6,4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로 32.5%나 폭증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은 2000년에 1조 1,3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9년 사이 6배 늘어 고용보험 유지를 위한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지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 무대를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오늘 2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IT 산업 글로벌화 전략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IT CEO 글로벌화 프로그램 운영과 패키지형 해외 진출 추진 체제 구축, 세계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 우선 지원, 글로벌 IT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입니다. 지경부는 오늘 회의 결과와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8월 중 IT 산업 글로벌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시간 관리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플렉스타임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097님, 9859님, 8198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은요. 복 많은 여자님 3764님이시고 행복만땅 9195님이십니다. 책 선물도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가져가실 분은 생뚱그녀님이 되셨네요. 2752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6강 진출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